자, 6월 14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6,0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비트코인이 어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어서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오히려 힘이 빠지면서 아래 구간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선 어제 발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SEC와 바이낸스 그리고 SEC와 코인베이스 관련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내려가던 이 추세 라인, 이 라인의 윗부분으로 이제 돌파를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다시 안으로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추세 라인을 겨우 밟고 지금 버텨주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좀 강한 상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날봉 캔들로 이평선을 확인을 해보면 120일 이평선과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을 버텨주면서 위로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평선은 깨지면서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버텨주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윗구간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원래 CPI 발표가 있고 나면은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무빙이었습니다. 해봤자 뭐 2% 정도 내외 안팎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무빙이 아쉽긴 했어요. 아쉽긴 했는데 하지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발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소비자 물가지수 이전보다 굉장히 하회하고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림 나와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근원은 이제 비슷합니다. 근원은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실질 임금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발표는 좋게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CPI 2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들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만 지금 횡보를 하고 오히려 부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제 발표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실제로 여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가격들이 이번 하락을 이끌어냈던 이 CPI 지수를 낮출 수 있었던 주된 역할을 한 게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이 에너지 가격 외에 뭐 다른 특이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 어떤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뭐 물가가 확 내려갔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에너지 가격이 여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원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뭐 중고차 가격이 이제 좀 내려갔다 뭐 이런 부분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이끌어내는 주된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CPI가 엄청 좋게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착시 효과가 아닐까.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CPI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어제 발표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어제 발표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금리 동결에 현재 있는 금리 동결에 무게를 100%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7월 26일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다음 FOMC에서는 64% 확률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케이, 지금은 좋게 나왔다. 금리 동결하겠다. 하지만 다음 달에는 그래도 0.25포인트, 즉 올해 안에는 한번 0.25포인트 다시 한번 또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발표만 보면은 좋게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 이상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으로 인해서 드라마틱한 상승이 이끌어내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합니다. PPI 발표가 있죠. 뭐 일단 예측치를 보면 시장의 예측치도 이전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0.8% 이상 하락을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발표들도 예상치, 시장에 부합하는 예상치에만 부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늘 그랬듯이 발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예정이다. 물론 좋게 나왔는데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 많죠. 발표는 좋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발표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반응할지 모른다. 일단은 발표를 챙겨보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말했던 것처럼 좋게 나왔으니까 나스닥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만 반대로 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좋게 나와도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좋게 나왔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뭐 굳이 챙겨볼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드리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저는 이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걸 보고 올라갈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반대로 내려가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측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승 쪽에 무게를 계속해서 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 현재도 포지션을 롱 포지션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도 예측치에 부합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에서 발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2시가 지나서 새벽 3시에 바로 금리 결정 그리고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밤샘 근무를 좀 해야겠죠. FOMC 기자회견, 이제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모두 동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에 아까 말했던 이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보다 좀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는, 그래서 금리 결정됐다라고 해서 큰 거보다는 기자회견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경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고래들 움직임들 보면은 뭐 아직까지 뭐 매수 세력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CPI가 많이 좋게 나왔어도 나스닥이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두고 있는 이 FOMC에 사람들이 촉각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좀 이번에 상승을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 또 실제로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저는 발표되는 지표를 꼬아서 보기보다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발표를 토대로 해서 저의 생각을 채팅방에 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CPI가 이제 착시 효과다. 아까 말했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원유 가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6월이 시작이 됐죠. 이제 7월에 발표하는 게 6월 달에 물가를 보는데 6월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원유 가격 그대로 계속해서 하방 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에도 그렇게까지 CPI가 막 다시 올라가거나 뭐 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연준에게 명분을 줄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주요 라인들 뭐 깨지거나 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 라인이 깨지지는 않는 이상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점 지금 또 다시 갱신하려고 하고 있죠. 이전 고점들 다 깨고 올해 들어서 이제 최고점 다시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5,000 포인트 이제 남았어요. 15,000까지 이제 남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라는 이유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거의 디커플링 되어서 움직인다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 상관관계가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완전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0.69면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완전 거의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고, 금 시세랑 이제 비트코인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얘긴데,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이랑 상관관계가 비슷했던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거 월봉으로 보시면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관계가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상관관계 지수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 높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디커플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스닥만 독주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스닥이 올라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런 가격들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유동성이 나중에 이 비트코인 쪽으로도 옮겨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부담스럽죠.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수하기 좀 꺼려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대 진입이 부담스럽지 않은 나중에 코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유동성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래들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잘 파악해야 되는 거고, 자, 왜 그러냐면 이거가 어떤 내용이냐면 SEC가 코인베이스를 고소를 했죠. 근데 고소하기 전에 누군가가 코인베이스 주식에 엄청 많은 금액을 풋옵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인베이스 고소되고 풋옵션의 포지션, 그러니까 내려갈 거라고 포지션을 들고 있던 사람이 2572%의 수익률을 냈다라고 합니다. 즉, 돈 많은 사람들, 정보 빠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개미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정보들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려고 영상을 매일매일 찍는 건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 이 코인 시장의 단기적인 부분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발표 잘 신경 써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